나올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단독 문제 하는 거. 그럼 단독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역주구제하고 그다음에 토지는 제도하고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단독 문제 아닙니다. 그럼 봐요. 요 기타 토지 정책. 이게 다 토지 정책입니다. 요거는 단독 문제 아니라 요거는 지문 주는 거야. 지문.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 선매가 뭔데요? 토지 적성가가 뭔데요? 개발 제한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는데요? 이렇게. 기타 정책, 개발 부담금제도 개발 이게 뭔데 이런 거. 요거는 이제 단독 문제 아니라 지문 주는 거라고. 근데 요 부분은 우리 책은 약간 미비해요. 우리 책은 약간 미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막 쓰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다 보게 될 거니까. 자, 그럼 토지은행 제도 갈게요. 토지은행 제도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그러니까 토지은행 제도가 17회 때 우리 시험 17회 때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럼 17회 때 단독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28회 때 단독 문제 나와요. 그러면 11년 만에 단독 문제 나왔죠? 그럼 28회 때 단독 문제 나오고 지금까지 28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5, 6년 됐는데 그때 5, 6년 사이에 단독 문제 한 번도 내지 않아요. 그 뭐만 내냐면 이 토지은행 제도는 시험지에 매년 거의 등장을 해요.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내는 게 이겁니다. 직접 개입이나 간접 개입. 그렇지 않고 이게 안 나오면 직접 개입이나 간접 개입 이거 안 나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합니까? 시행하지 않습니까? 물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해봐요. 토지은행 제도는 직접 개입 방법이다. 여기에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거야. 최근에 단독 문제 아니면 요 말도 시험에 잘 나오고 이게 그럼 토지은행 제도가 뭐냐면 토지은행 제도는 이 토지은행이란 말은 제도는 이게 이제 부동산 학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법에서는 토지은행이 안 해요. 법에서는 토지 비축 제도라고 그래요. 이런 법이 있다고. 무슨 법이냐면 여기에 이런 법이 있어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이 법에 의해서 토지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거야. 그럼 토지은행 제도는 여러분들 돈이 생기면 은행에다 저금하죠. 그럼 은행에다 저금할 때는 그 돈을 지금 쓰기 위해서 저금합니까? 미래에 쓰기 위해서? 미래. 그러면 어떤 토지가 미래에 쓰고 싶다. 그러면 토지를 사서 가지고 있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토지은행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은행은 국가가 미래에 어떤 토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미래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겠습니다. 그게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그봐요. 미래 공공유지 쭉 나왔잖아요. 그럼 목적이 이제 두 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의미는 생각했고 의미를 생각했는데 여기 의미를 좀 더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가 우리 인천의 검단인데, 예, 검단의 이 지역을 국가가 나중에 여기다 공원 만들고 싶어. 공원. 미래에 공원을 만들고 싶다. 공원. 그 미래에 공원 만들고 싶은데 지금 토지를 사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만약에 10년 후에 여기다 공원 만드는데 10년 후에 이 토지를 살려면 이 토지 가격도 비싸지고 이 토지 위에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사서 철거하기가 곤란해진다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미래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원이 공공용지라고. 공공용지.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 그럼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미리 사서 가지고 있겠다는 소리야. 또 하나 목적은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토지은행 제도는 미래의 토지를 쓰기 위해서 미리 토지를 가서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는 건데 목적이 두 가지야. 첫 번째 목적은 미래에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연구고 또 두 번째는 공익사업은 아니고 10년 후에 우리 검단에 인구가 약 10만이 유입될 것 같아요. 10년 후에 여기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했어요. 검단에. 그 10만 인구가 10만 유입될 것 같아. 그 인구가 10만 유입되면 아파트 많이 건설해야 되겠죠. 그럼 토지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그럼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가 볼 거라고. 그때 국가가 그걸 미리 예상해서 이 토지를 이제 미리 사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갈 때 국가가 풀어주겠다는 소리야. 그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럼 첫 번째 목적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한 거고 두 번째는 토지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 수급 조절을 위해서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겠습니다. 이게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볼까요? 미래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이게 이제 공공용지잖아. 공익사업에서 미개발 토지를 정부가 미리 매입하여 비축하였다가 팔거나 임대하는 제도다. 여기 이제 반쪽 다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토지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 목적으로 미리 사서 가지고 있겠다가 나중에 써먹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능제도예요. 근거 법률은 공공토지 비축하는 법률.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다. 직접 개입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두 가지. 공익사업용, 공공용지 원활한 공급. 이게 이거예요. 이번은 토지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 토지시장의 안정 목적, 투기 방지. 만약에 국가가 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나는 인구가 10만이 유입된다. 그럼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에 투기적 현상이 막 발생하게 된다고. 그럼 집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걸 미리 예상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풀어주겠다. 그럼 집가 안정, 토지시장의 안정, 투기 방지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야. 그럼 저 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를 사는 거라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토지능제도는 직접 개입 방법이고 이 말은 엄청 잘 나와요. 공공용지 원활한 공급과 토지상의 수요 공급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됐습니까? 이 정도로. 근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네 번째가 장점, 단점이 있을 거라고. 장점과 단점. 이 장점과 단점이 17회 때 나와요. 17회 때. 17회 때 나오고 그 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17회 때는 토지능 제도가 장점과 단점을 물어봤고 28회 때는 이제 이 내용을 물어봤다. 28회 때는. 그러니까 이 장점, 단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17회 이후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으니까 거의 20년 동안 장점, 단점을 출제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장점, 단점 이거 안 쏘았는데 장점, 단점을 제가 가볍게 언급해 볼 테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쓰려고 하지 말고 아마 여러분들 다른 과목은 저기 요약전이 지금 나왔죠? 근데 개론은 안 나왔다. 개론은 왜 미리 안 나왔냐, 늦게 나오냐? 개론은 요약전이 많이니까 안 나와요. 요약집이 아니라 개론은 요약집이 아니라 저는 필수서라고 할까요? 필수서. 요약집은 요거 요약해 놓은 거고 필수서는 꼭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약집보다 얇게 만들었다고. 약간. 요약집 200페이지라면 필수서는 약 180페이지 이렇게. 그래도 부담이 줄어들잖아. 그것도 다 못해. 그것도 다 못하는데 막 두꺼운 하려면 요거 해. 요거. 지금 요거 보는 거고 요약서 보면 요거 다 있을 거니까 필수서. 그렇게 막 쓰려고 하는 거야. 자, 못 쓰게 이것도 안 쓰고 말로 막 이렇게 막 입압을 해볼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토지은행 장점은 첫 번째 장점은 공공용지를 제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이잖아요. 만약에 국가가 토지은행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금단에 10년 후에 내가 공원 만들겠다. 그럼 그때 토지를 살려면 비싸지죠. 토지를 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면 제때 공공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야. 여기 하나의 장점이야. 또 하나의 장점. 국가가 사서 개발해서 판다면 그러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그럼 단점은 뭐가 단점일까? 단점은 10년 후에 쓸 토지를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면 미리 돈이 들어가는 거야.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거라고. 그럼 10년 동안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중에 이제 다 제가 써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 여기가 이제 금단인데 국가에서 이 금단에 약 10% 토지를 샀어요. 토지형 제도로. 그러면 금단 땅이 한 평에 2만 원은 거 아니잖아요. 엄청 비싸죠. 그럼 이 토지 매입 대금이 풀린다고. 그럼 내가 이 토지를 국가에다가 이제 국가가요 토지는 제 땅 이 정도 사갔습니다. 약 750억이 저한테 왔어요. 750억이. 그럼 제가 이 돈 가지고 서울 가서 토지를 몇 평이나 살까? 많이 못 사겠죠. 그럼 이 주변 지역에 토지를 사게 된다고. 그럼 이 매입 대금이 풀리면 그러면 주변 지역의 토지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토지 수요 증가. 그럼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이 지역에 투기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주변 지역의 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단점이고. 단점 기억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다음 시간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억나지 말라고. 예? 자, 다시 볼게요. 단점.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거야. 그다음에 10년 동안 관리 비용이 커진다는 거야. 또 하나는 지금 설명했던 거. 토지의 투기적 현상이 발생해서 주변 지역의 집가를 상승시키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장점. 제때 공공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개인들이 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개발이 한수가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은행 제도 제가 다 언급했어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 자, 그럼 토지은행 제도 정리하고 가요. 토지은행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한다. 목적은 두 가지. 공공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단점 하나만. 단점 주변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장점 하나는 원활하게 공공용지를 제때 공급할 수 있다. 됐죠? 그럼 이제 토지는 제도 끝났습니다.